그래서 마스터 플랜 수립 영역.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마스터 플랜 수립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빨리 사를 안 뜨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마스터 플랜이 정확하게 수립이 되어야지만 사업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마스터 플랜을 완벽하게 세우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토부 검토한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서 왔고요. 국토부라는 사실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사업을 승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국토부의 검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논산 예동의 샛들마을 사업의 최종 계획안, 마스터 플랜 전체적으로 한번 브리핑해서 받았던 내용들을 제가 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부지레일이라는 여러 가지 중간에 우리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역할을 맡으셔가지고 또 다양한 일들을 해 오셨는데 그 지금까지 진행되어졌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통장님하고 정민호 부장님하고 잠깐 뭐 현황에 대한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졌는지, 마을에서 어디까지 협조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논산시에서는 그 도청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어가지고 예정대로 참여를 못했습니다. 원래 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어떤 내용으로 저희가 브리핑 할 거고 또 주민들이랑 어떤 얘기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라고 해서 논산시는 참여를 못했지만 오늘 저희가 다 촬영하고 있고 하니까 이 내용 다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 사업에 대한 이제 정말 우리 마을 사업의 어떤 모양새를 다 거의 다 갖춰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이재우 교수님 오셨는데요. 저희 총괄 MP 교수님이시잖아요. 전체 마스터 플랜은 어떻게 되고 있고 정말 이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고 주민들은 어떤 점에 협조가 딱 되어져야 이게 정말 깔끔하게 저희가 승인 딱 절반 정도 승인 난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계획이. 그래서 나머지 아주 깔끔하게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바로 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공간 검토에 대한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을 회관에 있고 회관 2층을 교육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우리 부지를 매입을 해서 우리의 소통의 마당 이런 공간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기로 했죠. 야외 무대도 놓고 거기다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 같은 걸 모으는 그런 뭐 집화장도 만들고 또 공연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로 했던, 그러니까 공간 하나를 만들기로 했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끝에 마을 들어오는 저쪽 중앙 부분에 마을 창고가 있잖아요. 그 창고 부지를 활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뭔가 활동을 하면 그게 소득이 되고 우리의 일거리가 되고 또 취미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소득거리가 될 만한 우리들의 소통의 공간을 하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필요성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사업의 예비 사업에서 통과가 된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검토가 되어졌던 가장 이제 큰 아마 요건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전체 우리가 옆 부지에 매입을 하기로 했던 매입 예산만 약 2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2억을 예산을 써서 이 부지 광장 부지를 만들고 하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첫째는 이제 저희가 샛들마을 사업하는 마을치고는 규모가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작은 규모 대비 너무 큰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마을 창고도 활용해서 이제 소득 공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거점이 될 수 있는 공간을 2개나 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누가 이 운영에 대한 부담을 지느냐, 용역사가 다 떠나고 논산시가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가 다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우리 주민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규모만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적절하지 않고 너무 규모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2개의 공간을 만약에 꼭 써야 된다면 2개의 공간을 주민들이 잘 검토를 하셔서 또 주민들의 검토뿐만 아니라 좀 더 전문가적인 관점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검토를 통해서 다목적 경제가 됐던 소통 공간이 됐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건 이제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정말로 나중에 이게 우리의 운영의 부담으로 다가오면 정말 마을 사업하고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2가지를 잘 집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더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다라는 그 선택의 어떤 대안들, 선택을 하시기 위한 방안들을 좀 하기 위해서 이 다목적 광장이라는 부분하고 소통 공간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저희가 목적부터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다목적 광장, 이 옆에 부지죠. 우리 주민들이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가 없다. 공용 부지가 우리 마을회관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최고의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제일 좋은 점은 회관이랑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다양한 소통거리, 회관에서도 교육을 하기도 하고 모임을 하기도 하고 마당에 나와서 활동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역시나 굉장히 다각도로 노력을 하셨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부지 매입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최고의 난제였고 저희가 이제 국토부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갔을 때 부지가 다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갔죠.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부지 매입이 다 되어진 그런 완성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민들이 좀 고민하셔서 정말로 선택하고 집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 이제 다목적 광장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소통 공간은 마을 식당이나 마을 카페 또 이웃 주민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식당이 될지 마을 카페가 될지 아직까지 정확한 사업의 어떤 형태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곧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의견을 수렴해 나갈 것이고 이 소통 공간이 우리에게는 약간의 소득과 또 우리의 활동과 또 우리 마을을 알리는 홍보 이런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네, 그런 공간이 첫 번째 사용의 목적이었고요. 그리고 좋은 점은 우리가 이미 저 마을에 가는 이미 마을의 자산이죠. 이미 있는 자산을 활용한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었고요. 그런데 여기도 약간의 문제점을 찾는다면 그 마을의 창고에 일부 부지를 아직까지 우리 마을에가 다 100%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차피 양쪽이 다 부지 매입이 현재는 어렵다. 이게 저희가 국토부에 검토 받으러 간 날이 5월 12일입니다. 12일자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게 난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사업비들을 보면 광장을 매입하는 비도 약 2억, 그 다음에 마을 창고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거의 1억 9천 정도의 원래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광장이든 소통 공간이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둘 다 만약에 부지 매입이 안 될 경우는 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이 없기 때문에 부지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사업비를 두 가지 조건이 있는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반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는 방법이 있겠죠. 마을 주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미 하시겠다고 했던 계획이기 때문에 공간을 다른 데로 옮긴다면 어느 공간이 괜찮을지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대안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첫 번째 대안을 봤던 것들이 이미 빈집 6군데 총 우리 10개 중에 6곳이 빈집을 철거를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빈집터를 정비를 하면 꽃밭이든 채소밭이든 이렇게 바꿔서 우리 공공모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6곳의 빈집을 가지고 소통의 공간 내지는 소득의 공간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를 저희가 이제 첫째는 찾아봐 드려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6개의 공간이 적절하지 못하다면 좀 더 적절해 보이는 장소가 어디가 있을까? 그것도 검토해봐 드려야 됐었고 그리고 정말 선택과 집중이라는 의미에서 다 빈집도 적절하지 못하고 대안도 우리가 대체부지도 못 만든다라고 하면 이 마을에 가는 우리가 100% 혹은 200%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세 가지를 저희가 좀 고민해 드려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는 이제 마을회관에 만약에 다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마을회관에 집중해야 한다면 이라고 이제 검토했던 게 이게 어저께 저희 뒤에 계신 이재우 교수님하고 같이 검토했던 마지막 버전이 여기까지예요. 마을회관에 만약에 모든 것들을 다 집중을 해야 한다면 저희 회관은 보시기에 따라서는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요. 또 보시기에 따라서는 규모가 클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도 있고 외부에서 봤을 때 좀 깔끔하고 예쁜 회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앞에 도로가 그렇게 좁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다면 이게 소통과 소득의 공간, 교육의 공간 주민들이 한꺼번에 원스톱으로 다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마을회관을 100%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 마을 안길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고 담장이 정비가 되고 빈집이 없어지고 빈터가 깔끔하게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회관 하나가 우뚝하게 우리의 랜드마크 같은 우리 내동의 랜드마크 같은 그런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회관이 새로 증축이 되거나 아니면 새로 개축을 하거나 새로 건축을 했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마을회관의 모든 기능을 집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회관에 저희가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집을 최대로 어디까지 지을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봐서 가장 최대치로 여기에다가 이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다 지을 수 있는 비용으로 저희가 잡아본 거,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건축물을 짓는다면 약 6억 정도는 투입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서 이 이제 대안을 첫 번째는 고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각각 우리가 철거하기로 동의했던 각 빈집들의 현황을 보고 그 현황에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있는 소통이면서 소득의 공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을까를 이제 6개의 집들을, 우리 소중한 집들이죠. 그 집터들을 저희가 한번 다 짚어봤습니다. 이렇게 지금 6분이 감사하게도 우리 빈집을 허무고 나서 거기를 우리 공공의 목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겠다. 꽃밭이나 채소 같은 거 공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위치적으로 저희가 다 괜찮은 곳이 어디일까를 고려를 해봤는데 소통의 공간이라면 어디여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마을 안에 있어도 되고 저 끝에 있어도 되고 오히려 외진 곳에 있어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소득의 공간으로 가져간다면 위치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좀 상당히 고민이 되죠. 그래서 도로가 저희가 이쪽으로 도로가 이렇게 가고 있고 큰 도로가 양쪽으로 이렇게 다 있는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 소득의 공간으로 만들어지기 좀 어렵겠다. 그렇게 저희가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되게 다양한 부분들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했는데 저희의 결론은 여러분들의 결론이 아니고 저희의 결론은 빈집을 가지고 소통이 아닌 소득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좀 그 장소의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고민이 됐었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방법도 괜찮다라고 하면 이것도 의견을 다시 조율해보고 모아보시면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빈집들을 저희가 다 한번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 이것도 저것도 만약에 안 된다면 빈터를 쓰거나 빈집을 쓰거나 이런 부분들도 안 된다면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이건 뭐 사전에 공유가 됐거나 허락을 득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저희 관점에서 봤을 때 소득이면서 소통이면서 마을에 관하고 그다지 멀지 않은 곳으로 찾는다면 어디가 좋을까라는 부분을 좀 저희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 부지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우리가 회관이고 옆에 부지가 있고 지금 여기 그 한복집 하시는 이명환 씨가 지금 옆에 2층으로 집을 올리고 있는 곳이고 그 뒤에 보면은 지금 빈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라면 여기가 좀 괜찮을 것도 같다라고 이제 저희 관점에서 이제 검토를 한번 해봐드린 겁니다. 이 부지의 좋은 점은 회관하고 가까이 있고 앞에 큰 도로가 있고 뭐 다행이겠죠. 우리 그 이명환님이 여기 앞에다가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 상당히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건축물 바로 뒤에 있는 뒤에다가 우리 마을의 소통의 공간을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그다지 뭐 연접해가지고 어떤 시너지가 날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또 이 부지는 양쪽으로 도로를 다 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서로 정말 소통의 의미로 흐름이 좋을 것 같다 이런 고민들을 같이 좀 해봐서 이 부지가 만약에 뭐 어떠한 방법도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는 이 부지를 한번 보내드리고 주민들이랑 같이 이 부지의 토지주하고 같이 한번 의견을 맞춰보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네, 이거는 검토의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고민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소통과 소득의 공간을 어디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가 이제 어제까지는 굉장히 저희가 좀 풀리지 않는 해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약간 상황이 바뀌었고 바뀐 상황은 나중에 저희가 그 정민호님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고민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딱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국토부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저희 회의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우리가 계획 세운 내용들이 조건부 승인. 말 그대로 조건부. 그 조건부는 앞에 나와 있던 그 내용들을 제대로 이 셋들마을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수정한다는 조건으로 승인이 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그것 중에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소통의 공간, 거점 공간을 선택과 집중하는 거. 그럼 어딘가에 하나로 여러분들이 가장 관리하기가 쉽고 우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하는 곳으로 집중하는 것. 그것도 조건의 하나이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국토부가 저희가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7월 중순이면 이 검토한 내용들을 다 넣은 최종 보고서가 저희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한 6월 10날 정도까지는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동의를 받아야 되는 우리 마을 안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6월 10날 정도까지는 다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되어져야만 그 다음 단계로 계획이 완전히 국토부의 승인이 나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상을 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시간이 월하게 맞는 건 아니다. 그래서 6월 10날까지는 최종적으로 이걸 결정하자
라고 했고 제가 통장님하고 위원장님에게 미리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선택과 집중에 대한 거점 공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방도로 위험도로 개선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소방도로 쭉 만들어서 정리해 가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현재 약 6m 좀 되는 것도 있고 좀 안 되는 것도 있는데요. 평균 약 6m의 도로가 있고 원래 도시계획 도로가 여기가 10m 도로를 만들게 도시계획 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m 도로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가 큰 소방차나 또 앰뷸런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마을하고도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도로를 이렇게 가져가자라고 지난번까지 전체적으로 의견을 주셨고 그 내용을 마스터 플랜에 담아서 올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도로가 가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이미 6m 도로가 있는 부분이어서 나머지 4m 부분은 우리 사업비가 아닌 시비가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왔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그 논산시의 도시친화재생과하고 통화는 했고 오늘 이제 참석을 못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바로 의견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고 그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 주셔서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고요. 소방도로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도로에서는 그 위험도로가 들어가는 부분이 과수원이 많이 있는 그 길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종중 부지이고 대부분이 그래서 종중에서 이 부지를 이렇게 막 훼손되어져 있는 부지를 또 약간의 확보하고 그 다음에 그 밤길도 위험하지 않도록 정원등을 달고 하는 그런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을하는 길입니다. 우리 그 국토부에서 저희 마을에 왔었을 때 검토하러 오신 분들이 그날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을이 조건이 세대 사업이 갈만한 곳인가 이런 정도로 마을은 조건이 되게 훌륭하다 이렇게 보셨다는 거죠. 다른 되게 힘든 마을들이 엄청 많으니까요. 그런데 꼭 세대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세대마을 사업에 예산이 확보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안길이 너무 좋은 데다가 담장도 너무 허물어서 갖고 있고 그리고 빈집 빈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은 재래식 화장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이거 세대 사업을 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논산 내동마을을 세대 사업 지구로 선정이 됐었다. 그런데 그게 선정의 목적이라면 이 세 가지 부분을 정말로 이제 검토위원들이 다시 한번 현장에 오셔서 보실 때 정말로 빈집 정리를 다 했는지 화장실을 정말 다 깨끗하게 정리했는지 또 담장을 제대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눈여겨보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이제 검토했던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의견을 한번 나중에 최종적으로 제가 다 말씀드리고 나면 의견을 한번 정리해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마을길에 지금 담장하고 길 정비와 더불어서 담장도 허물어지는 걸 다 허물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담장을 다시 쌓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담장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인가? 시작하시면서 우리는 우리 마을다운 먹골다운, 옛날 서당골다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다운데 대신에 되게 관리가 쉬워야 돼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했었을 때는 우리 마을다운 뭐 어떤 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담장 벽화도 있었고 그림보다는 도자기 붙이는 게 또 관리가 수월할 것 같다고 해서 도자기 벽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저희가 다 가져왔는데 일단 마을의 벽화가 그려지고 도자기가 있고 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그려지는 순간부터 관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만 지나면 허물어져가지고 이게 흉하다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정리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4가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데 벽들을 한 1m 높이 정도 해가지고 첫 번째는 대비원 담장입니다. 대비원 담장은 이 철망 같은 데다가 깨진 돌 같은 걸 이렇게 쫙 넣어서 굉장히 강력스럽고 멋있는 담장이거든요. 대비원 담장이 있고요. 이게 아마 설치비가 가장 비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관 블럭입니다. 블럭인데 좀 더 모양새가 예쁘게 해가지고 벽돌담을 만드는데요. 경관 블럭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콘크리트 블럭입니다. 근데 요즘 콘크리트 블럭은 옛날에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딱 찍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모양이 되게 예쁜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개방감 있게 무늬 블럭처럼 짜서 넣을 수 있는 콘크리트 블럭 저희가 보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부분 요즘 좀 약간 친환경적인 느낌을 많이 주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할 때 좀 이런 목재 담장을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목재까지 이렇게 4가지 정도의 담장을 보내드리고 원래는 울타리도 나무 울타리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셨어요. 나무 울타리로 담장을 하시게 되면 그 담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담보가 돼야만 나무 울타리 담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4가지 담장에 대해서
권해드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당장 설계해야 되는 게 한 850m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금액을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억, 2억 정도면 이 당장 우리만 당장 뭔가 공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장적인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로들은 이런 당장으로 해서 가는 게 우리 마을의 컨셉에 맞겠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아마 뭐 건축물을 뭐 내리거나 부수거나 뭐 짓거나 새로 리모델링 하거나 이런 하드웨어적인 얘기였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희가 재건물을 해야 된다. 이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의견을 받아서 들고 온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실 거. 저희가 이제 교육도 있었고 그리고 가장은 우리가 소득을 만들어낸 그 공간에 국수집을 혹은 카페를 이렇게 만약에 하겠다라고 했다면 어느 주체가 어떤 사람이 모여서 주체를 만들어서 실제로 국수집을 할 건지 그리고 국수집을 하려면 기술은 어떻게 받을 것이며 실제 소득은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편성해주는 업체가 떠나고 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축제를 하기에는 사람이 있는지 축제를 할 돈은 있는지 돈은 모았는지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는지 정말 과감하게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이걸 자발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거나 그런 조직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리고 축제를 운영할 수 있는 축제 운영비를 매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없다면 마을 축제를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검토 의견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이야기도 잠시 뒤에 잠깐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또 이제 축제하고 유사하게 저희가 옛날 사진, 우리 마을의 옛날 사진들이나 옛날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꺼내서 어느 공간에 저희가 이제 뭐 소통 공간이 생길 거니까 그 공간에 1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두 번 사진전을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사진전하고 이 축제하고는 약간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오셔라라는 의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진전이나 스토리북을 만들고 우리 마을에 대한 어떤 이야기집을 만들어내는 것 이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일까? 지속화할 수 있을까? 혹은 이것을 위해서 지속화하기 위해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가? 이걸 좀 더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프로그램이 이제 먹향기 프로그램인데 먹은 우리 마을의 특성상 우리가 옛날 먹거리였고 서당거리여가지고 글 쓰시는 분, 그림 잘 그리시는 분, 그 다음에 새로 이제 한복 명인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니까 한복 명인, 염색 장인, 뭐 이분이 또 다른 되게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민영환 씨가. 그런 사람이 우리 내부에 인적 자원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잘 조금만 더 좀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좀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육과 컨설팅을 더 추가해서 이분들을 아주 훌륭한 마을 강사로 육성을 해서 이분들이 이웃 주민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키우고 알리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자라고 했던 게 바로 먹향기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제 검토받았던 내용은 먹향기 프로그램으로 강사를 육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 강의를 누가 들으러 올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고민과 검토가 없으면 이 프로그램을 지속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을에서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내가 연다면 수업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셔야 저희가 계획서에 그런 내용을 같이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실행의 의지 같은 거죠. 그걸 좀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프로그램도 조금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까? 이걸 좀 고민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소프트웨어는 화단 가꾸기 프로그램인데 저희 빈집이 지금 6개가 철거가 되고 나면 주차장보다는 되도록이면 꽃밭이나 채소밭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역시나 자기 주차장, 자기 집을 허무시고 알아서 꽃밭을 가꾸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화단을 만들고 공원을 만드는 기술, 가드닝을 하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교육도 넣었고 그 다음에 이런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킴이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처럼 지킴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다 넣었는데 지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게 사업이 끝난 뒤에도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우리 국토부에서 나온 그 위원님들이 주신 검토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고 노력해 주셔가지고 또 이제
보고회를 잘 마무리했었고 우리 마을은 조건부 승인이에요. 다른 데는 안 되는 데도 있어요. 조건부 승인인데 대신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 10일 정도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계약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면 매입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7월 초까지는 보고서의 모든 내용이 사실대로 다 담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우리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왔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아까 그 뭐 다목적 공간에 집중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저 이지우 교수님하고 저희하고 회의했을 때까지 내용이었는데 오늘 제가 와가지고 통장님하고도 통화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 과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지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좀 해결 방안이 있다, 해결책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잠깐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전미호 국장님께 일단 마이크를 드릴까요? 네. 잠깐 오셔가지고 마을 부지에 대해서 뭐 되게 노력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통장도 마찬가지지만 의견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소통 공간과 하나는 또 다목적 공간. 다목적 광장이죠. 네. 다목적 광장은 여기 우리가 전일통 씨 그 아버님 부지인데 전평기 아저씨하고 저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봤지만 팔지는 않는다고.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분들이 조금 이 기회 아니면은 좀 어려운데 팔지는 않는다고 해서 그럼 다만 우리가 마을 입고고 하기 때문에 정비는 해야겠다. 그래서 이 마을 집도 철거하고 다 부지를 좀 골라가지고 일부 그분이 밭으로 사용하든지 나무를 짓든지 하고 일부는 우리 주차장으로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협의가 본 상태고 그 대안으로 아까 이제 내성이 형의 그 집을 내리는데 아까 기획실에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통 공간 그것은 마을 식당과 카페 아직 두 의견이 나왔었는데 아직 뭐 하나 할까는 결정적이지 않았죠. 그런데 거기도 마을 회관 부지가 20평 그 뒤에 밭 부지가 30평인데 그 형제가 4남매인데 다 얘기가 돼가지고 팔아서 n분의 1 하기로 세금까지 그렇게 했고요. 그 뒤에 30평 우리가 쓸모가 없거든요. 우리는 천구만 20평만 차지하면 되는데 거기를 샀던 분하고 김동호 씨가 그렇더라고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흔쾌히 승낙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보가 돼서 소통 공간은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 왜 안 되는지 거기가 참 좋은데 분위기에 있으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네, 우리 마을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여성세부 그거는 제가 매매를 한번 해드리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형적으로 거기가 186평에서 200만 원씩을 얘기를 해서 3억 8천인가까지 제시를 했는데도 안 판다고 하셔갖고 무산이 되니까 지금 아까 얘기 공시지가 따지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랬어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안이 근데 거기 있는 땅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 빌리로. 거기도 이제 세 사람이 갖고 소유권 부담. 그래서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여기도 지금 형제분들이 있기 때문에 땅을 사고 파는 데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의견 일치가 돼가지고 하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공간은 주차장 부지로는 할 수 있다는 거 같더라고요. 팔진 않고 거기가. 근데 이제 원하는 가격대가 되면 언젠가는 이제 팔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하니까. 200만 원은 좀 손하다. 더 아까 누가 그랬죠? 거기는 이제 주차장 부지로 우리가 내면서 내가 지금 이제 우리 식구 시켜서 여성이 식구하고 전화를 했는데 현재는 이제 자금이 여유로워서 땅은 팔지 않겠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임대료도 조금씩 주고 그렇지. 이렇게 얘기가 들었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일단은 소통공간 쓸 수 있잖아. 그럼 돈도 안 들고. 그죠? 임대료는 우리 사업비 안에 넣을 수는 없어요. 임대료를 임대료는요. 들어가는 걸. 요즘 주차장을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시에서 임대를 줘요. 그건 11억 하면 되고. 그건 이제 그건 가능해요. 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그래서 오늘 이런 모임할 때는 시청 직원들이 꼭 오야 돼요. 특히 오늘 여기 10m 도를 만드는데 당장 시청 직원이 와서 안 되기 때문에 내년 본대전에 감아줘야 한다고. 그럼 여기 와서 오늘 시청 같이 공유했었어요. 근데 먼저 내가 주차장 부지를 한번 올렸었는데 차량이 거기에 정박한 차가 얼마 안 된다 해갖고 빠꾸를 맞았어. 그 도시 재생과에서 온 사람. 오, 세트 작업을 한다면은 여건이 지금 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가 한번 알아보시죠. 네, 저도 좀 노력하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일단은 거기 다목적 광장을 지금 그러고 계획이 참아라도 거기 끝에 서 있어. 아니 그거보다도 동네 어차피 주차장으로 쓸 것 같으면은 내 얘기는 조금씩 소규모 땅이 있잖아. 그 6군데 다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근데 거기는 주차장으로 쓰는 거는 허락 안 하겠다라고 대부분 하셨고 그냥 내 땅에 꽃밭을 만들거나 채소 심거나 해서 우리가 공동으로 쓰는 아니, 거는 좋겠다. 땅을 샀으면 돼요. 땅을 사서 왜냐면 부분적으로 주차장이 여기 5대 저기 5대 이렇게 하면은 동네 사람들은 하기가 엄청 좋은 거거든요. 네. 만약 막 길에는 지금 거의 저 아파트 사람들이 많이 주차를 하니까 곳곳마다 있을 거예요. 몇 군데는 있잖아요. 네, 지금 식당도 평기 아저씨도 그 90평을 네. 판다고 하셨고 그런 거. 그거하고 여기 또 여기 일가병이냐 거기 일반 이거 뭐 식당인가 뭔 땅인가. 국도 지금 이익관리 평균의 땅 같은 것도 지금 도로로 거의 다 들어와서 시에서 매일 해줘야 돼요. 네. 도로를 거의 다 사용하고 있어 지금 거기 성전의 집 앞으로 거기서부터 지금 저 현빈의 집길까지. 것 같아요. 저 구매하실 때는 네. 우리가 이제 35억이잖아요. 네. 35억에 이제 당장 정비 얼마 여기 6억인가요? 이거 저 리모델링 네. 6억 얼마 뭐 해가지고 하면은 그 나머지 금액들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것을 최대한 땅 사는 걸로 하신다고. 최대한 땅 사는 걸로 하면은 좋긴 네, 그래 한데 주차는 그러니까 주차장 같은 경우 지금 아까 통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이 마을 주민들이 의외로 차를 세우는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사업이 허락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합리성이 없으면 땅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그리고 땅을 구매하는 사업들도 또 그럼 정해져 나머지 사업들이 그럼 반나가지고 우리가 다 쓰기에 어려운. 만약에 못 쓴다면 그래야겠죠. 그건 아니죠. 근데 그때는 이 사업을 하기 전이니까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이 사업을 하니까 네. 타당성이 좀 높아졌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땅을 판다는데 네. 그걸 또 거절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누가 판단하는 아니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위치하고 그건 저희가 행정하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시하고 네네. 그 이제 썸씽이 되어야지. 성씨. 네. 오히려 그것이 더 현명하지.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내성이는 여기 주차장 하나 큰 여기다 해놔서는 실질적으로 차 갖출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한 곳에 주차거나 군데군데 그렇지. 소모에 그게 오히려 그게 시에서도 원하는 바예요. 그리고 근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우리 세트탑 했던 것처럼 공공의 부지를 잘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지를 그냥 간이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성 뿌리고 해가지고 조성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주차장 같은 경우 그렇게 사업을 하는 거죠.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끝까지 전적으로 주차장에 있는 주차장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논산시가 그게 가능해야 되고 우리 사업이 그게 또 합리적인 조건이 가능해야 돼요. 네. 여기에서 지금 이 사업에서 논산 시에다만 이럴 게 아니고 여기 사업하는 데에서 그 정도는 되지 않느냐 큰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논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시내권 이런 데 공터가 있으면 네. 지금 주차장으로 다 임대해가지고 뭐 저 평당 얼마씩 해서 계산해서 1년간씩 1년씩 1년짜리로 계약해서
하나다 이게 연계가 참 하더라고. 네네네. 그런 게 또 그걸로 같이 하면 돼요. 그런 거 이제 그걸 그러니까 그 주차장을 사람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셔틀 사업인가 이걸 하니까 그렇지. 예전에서 사람들이 땅 사라를 지금 엄청 많이고 네. 그 지금 부지가 없어갖고 땅 사주지를 못해요. 이게 큰 자존심.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원래 투기하는 사람들이 마을에 주차장 사업이 없었던 이유가 저희가 예비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마을 앞에 그 논의 일부를 사서 원래 공공주차장을 하기로 했었었죠, 그죠? 그 주차장 사업이 원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 사업이랑 연계해서 마을에 있는 이 차량들은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걸로 우리 예비계획서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사업이 시작되면서 여기가 부지가 너무 비싸고 하니까 논란시에서 부지를 확보를 못해요. 이 사업을 한다니까 지금 땅값이 더 오른 거요. 그 전에 부지 확보가 안 돼가지고 주차장이 마련이 안 된 거죠.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연계하기로 했던 주차장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없어졌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 중간중간에 있는 빈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시는 제가 볼 부분이 때는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그게 더 좋은 게 뭐냐면 네. 그러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몇 대씩 받칠 수 있는 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받칠 수가 있다고. 맞아요. 근데 크게 만들어 놓으면 다 반대로 다른 데서 받을 거야. 그렇지. 크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 목적은 맞는데 그런 용도로 우리 세대 사업으로 부지를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바로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요, 알았어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네. 그래서 그 아니 부분에 그 질이 더 중앙경과한테만 하지 말고 논산 시한테도 네. 이걸 해야지 이런 부지가 우리가 있으니까. 지금 다목적 광장을 만들려고 네, 하는 네. 것은 주차장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 우리 이제 주민들이 이제 축제도 하고 모이고 그러나 이제 평상시에는 주차장 역할을 하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그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 공간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셔봐요. 35억을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어느 정도 그 우리가 이동자금인가요? 그런 게 나오고 저희들 계획은 다 35억 다 들어가시고 계획은 다 세워져 있고요. 네. 다 그게 지금 총괄적으로 나오고 총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송할 때 네. 주민들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기 담당 재정비할 때 네. 이게 나무를 심으니까 가을 되니까 나뭇잎파리가 떨어져갖고 마을길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나는 저 담당 아까 했던 거 네. 그게 좋은데 자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현재는 자부담을 최대한 안 하는 방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을 할길에 대부분의 담장이 걸쳐져 있잖아요. 마을 할길을 정비하면 담장이 어차피 다 허물어서 나가야 돼서 그래서 담장 부분은 자부담을 안 잡았어요. 근데 이제 담장도 자부담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니까 공공적으로 도로랑 접해져 있는 담장은 도로 접기 때문에 담장을 허물었으면 담장을 쌓아야 되니까 이건 자부담이 없는데 내 집을 삥 둘러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담장을 다 하고 싶다. 그럼 그 부분은 자부담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난번에 얘기 나왔던 거 우리가 조금씩만 담장 살 때 비로면 되거든요. 네. 30-40cm 정도만 네. 그것을 해서 담장을 그냥 싸주는 거예요. 그리고 골목길이 아주 쾌적하고 그건 너무 훌륭한 방안인데 저희는 반드시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길 원해요. 예. 그래야만 우리 마을 이 마을 주민들이 정말 제대로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엄청 모두가 다 양보를 했구나라는 게 보여줄 거예요. 그렇지. 땅 그만큼 양보한다고 해서 네. 길은 엄청 넓어지지만 뭐 양쪽으로 살아가는 하나씩만 진짜 더 네. 근데 그게 다 우리 마을 전체에 동네 분들이 다 다 협의가 되는데 그걸 담장을 공짜로 싸준다. 그냥 싸준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지금 여기에 회의에 와 계신 분들이 마음이 합체가 되는 것처럼 주민들하고 다 이해가 다 되는 그래, 거예요. 그래. 그래야 조금이라도 하지 땅 한 평이 되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네. 또 아까 담장 4개를 내셨잖아요. 네네. 그럼 다른 방을 가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담장을 쌀 때 우리만의 독특한 담장,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담장을 만들어야지 소개하면 다 내내 뭐 저기서는 어디 마을 가서 볼 수 있고 어디 마을 가서 볼 수 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전국에 하나뿐인 남자. 할 수 있다니까요?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아니, 너무 컨셉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도래 느낌이니까 한쪽은 먹골 2기는 도래 느낌으로, 먹골 3기는 나무의 느낌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 사업비를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담장을 잘 정비해줘야 네. 아주 독특하고 이 마을만이 갖는 고유성이 있단 말이죠. 섞어서 디자인을 해볼 하면 수는 있어요. 네. 디자인을 네. 진짜 디자인하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우리만의
그러니까 예. 저희가 CG를 올려가지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전기 하나뿐인 담장 어떻게 만들지는 좀 고민을 해볼 건데 목재보다는 어쨌든 돌로 들어가는 것들이 훨씬 더 좋겠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 거죠. 놀라고 보시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CG를 저희가 한번 그러니까 돌이 안 싸고 돌담장만 봐야 되거든요. 두개도 돌담장 전구 하나밖에 없는 거. 그 오시스에서 담장하고 네. 서로 그 포장도 페이빙 사실 뭐 한계에 따라서 컨셉을 잡아서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 주인분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금 대안적인 거를 놓고 논의할 수 있는 정도까지 좀 해줄 수 있어요? 네네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뭐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합성 목재는 안 할 거야 우리 마을은. 그러면 이제 이런 대안들을 좀 빼고 그래야 뭐 시뮬레이션을 하고. 네, 그거를 사실 놓고 말씀을 나눠야 또 의미 있는 논의인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담장은 디자인을 보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자.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장은 저희가 합성 목재는 일단 빼고 그죠? 시뮬레이션을 좀 해가지고 네. 그림을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회의를 언제 또 잡게 될지 모르겠는데 빠르게 잡아야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한 10날 정도 뒤에 잡는다거나 보름 뒤에 잡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빠르게 잡고 결정을 해야만 사업비를 반영하고 그래야 계획이 다 수립이 되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가려면 7월달까지 다 들어가려면 그럼 저희가 일단 그게 정리가 되면 통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모이시자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때 오셔서 최종적으로 딱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마음 이렇게 하자 딱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거점 공간 부분은 일단 그 마을 창고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10날 이전까지 그 동의 절차라든지 아니면 매매 절차를 어떻게 가져갈지 그거까지 명확하게 의사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까지 같이 그러면 반장님이 협조해 주시고요. 또 여기도 빈집 하나만 이제 철거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마을은 총 7개의 빈집이 다 철거가 되는 겁니다. 활용하고 뭐 주차장이나 이런 거 하고 지금 말씀 주셨던 우리 소규모로 마을 곳곳에 주차장을 아예 그냥 우리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보자라는 부분은 논산시하고도 논의를 해봐야 되고 그렇죠. 논산시도 이게 사업의 목적이 맞는 건가 아닌 건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봐도 국토부에서 이 사업의 목적이 안 맞아요 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교수님하고도 논의해봐야 되고 또 전문자분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MT 부장님이십니다. 네, 일단 저희 그 방금 전에 부탁하신 거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저도 이 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사업 내용들 그걸 가지고 국토부랑 마스터플랜 검토까지 온 상황이어가지고 같이 또 좀 다른 얘기를 꺼내면 또 흔들릴까봐 그 안내를 안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오늘 그 주차장 얘기도 좀 나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창고 거점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차피 그런 부분을 논산시랑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시려면 주차장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별개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하고 별개인데 이 셋들마을 사업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그 다른 지원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그 국민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공단. 예. 거기서 이렇게 원래 공기업들은 지역사회에 뭐 공원 사업들을 해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연말에도 어디 뭐 이렇게 그 봉사도 하고 뭐 그런 것처럼 국민연금공단에서 사내에 조금 뭐 그런 그 기금 자원이 있는데 이제 우리 셋들마을 사업 지역에 아까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주차장. 네, 그럼 셋들마을 지역에 주차장이 좀 넓게 마련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나, 네, 아니면 건물 거점 공간이 좀 넓어가지고 어쨌든 두 군데 중에 어디에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게 공간이 좀 생기고 일부 마을 자금이 좀 있으면 마을에 뭐 그 연간 뭐 한 1,000만 원 정도 넘는 그런 수익이 있으면 그 공단 국민연금 공단에서도 거기서도 일부를 출연해가지고 그거를 태양광과 연결해서 좀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우리 여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먹골에 그 70세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뭐 그런 마을 자치 연금 뭐 이런 개념으로 좀 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년도에 시범 사업을 했고 올해 그 국민연금 공단에서 그런 조건이 되는 마을이 있으면 뭐 현재로는 어쨌든 조금 그 10군데 이상 그런 걸 좀 지원해 보겠다고 그래서 국토부에서 좀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 뭐 먹고는 좀 그런 상황이 될지 한번 주민분들하고 좀 의견을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사실 이제
별개의 얘기여가지고 제가 지금 그런 단계는 좀 아니지 않나 싶었는데 예, 사실 어저께까지는 우리 거점 공간도 건물 어디 하기에 사실 명확하지 않았고 또 주차장 얘기는 그냥 정리돼서 없는 수준이었는데 오늘 어쨌든 그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 논의를 논산시랑 좀 네네. 해봐야 되면 제가 또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조금 관심과 일단 마을에 조금 그런 그 수익 기금 정도가 좀 있어야 돼요. 뭐 그걸 좀 말씀 주시면 오늘 따로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그 요청 주셨던 거는 예, 아까 고이사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제 조건부예요, 조건부. 예. 근데 제가 여러분들 처음 뵀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전국에서 이런 사업하는 데들이 결국은 다 우리가 여기 조금 그 맞물렸었던 공간이나 생보 부지 그 매입 확보 안 돼가지고 뭐 제3의 공간 확보해야 되는 것처럼 늘 그런 상황에서 사업이 지연돼가지고 예산이 깎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6월 10일까지 저희가 정리해야 되는 게 예, 진짜 뭐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창고 부지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으면 네. 그때까지는 객관적으로 네. 제3자 국토부에서도 아 정말 이렇게 되면 부지 확보 가능한 거구나 예, 그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준비는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꼭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휴먼케어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 최대한 그 승인 받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 했으면 하면서도 그 전에 왔을 때도 제가 저희 OCS에는 좀 우려의 목소리를 드렸었어요. 뭐 축제라든가 우리 여기서 휴먼케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지역들도 보면 그 이렇게 하자라고 제안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데 결국 그런 거 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나서가지고 이제 시간 노력을 들여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 서해 같은 것들은 직접 해주신다고 하는데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그 취지는 이거 뭐 3년 동안 그냥 3번 축제 하시라라고 돈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앞으로 3년 이후에 수익적인 모델이나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 뭐 국수집을 하든 다른 뭐 그 소득 사업이 됐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그 수익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기왕이면 마을 축제를 통해서 마을도 알리고 여기에 그러한 좋은 게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좋은 외국 사람들이 인식하고 거기 가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기 쉽지 않으니까 1년에 한 번 해보고 또 2번째 해보고 계속 노력해가면서 사실 이 사업 이후에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창고 그 거점 시설에 어떻게 그 뭐 먹거리를 할지 소득 사업 할지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아이디어 수준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저희가 그런 이제 국토부에 보내드려야 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그런 쪽에 자격 현재는 없지만 이 3년 동안에 저희가 이 휴먼케어 사업을 통해서 이분들 역량 강화 해드리고 자격 딸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이 프로그램에 넣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사례도 좀 볼 거고 그 공간에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 라고 명확하게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아이디어 제안 정도는 있지만 누가 할 것이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문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거고 그 이후에는 하실 분들이랑 이제 계속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과정이 필요한데 제가 논산시에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OCS에서 워낙 노력해 주시지만 OCS가 지금 3년 동안 계속 저희랑 같이 작업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또 따로 논산시에서 또 다른 주체도 하겠지만 그렇죠. 결국은 논산시와 논산의 뭐 도시재생센터든 또 지역에 계신 뭐 어르신들 중에서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 일을 주체적으로 계속 해주실 분 몇 분은 저희가 이제 윤곽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과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그런 논의를 이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런 휴먼케어 프로그램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 위주의 그런 사업으로 아주 구체화해야 되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게 결국 그 다른 데서도 보면 이거 뭐 우리 한번 여기 거점 공간에서 이런 사업 한번 해보지 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사업 이후에도 또 뭐 논산시에 얘기하면 어떤 보조금 줄 거야 자치회 통해서 예산 끌어올 수 있어
사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데도 보면. 네. 물론 그렇게 요구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이 지금 셋들마을 사업, 국토부에서 이 평가위원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설사 논산시에서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자고 이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체적이고 이제 자립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려면 3년 동안에는 그거 교육받고 테스트하는 비용은 들이지만 3년이 끝난 이후에는 정말 그런 우리 먹골에서는 그 공간을 운영하고 유지하고 하는 비용들은 어떻게 마련이 되는 건지 3년 내에 그럼 정말 그 마을의 기금을 만들어서 그 수익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제시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막 그 여러분들께서 고민해갖고 답을 가져오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그러면 우리 걱정되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3년 내에 자립할 수 있는 거냐 그런 좋은 마을이 있으면 같이도 가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면 되는지 알려주고 그렇게 요구도 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는 3년 후에 자립해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조달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꼭 명심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